어쩌면 나이라는 것은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가포르 살고 있는 남자 제이콥입니다. 오늘 영상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싱가포르 거주하면서 느낀 한 가지는 싱가포르 사람들은 진짜 젊거나 혹은 젊게 산다라는 겁니다. 평소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자신의 나이보다 젊어 보이거나 혹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노화의 속도는 그 사람의 평소 습관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노화의 정도와 속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노화의 속도는 어느 정도 저지를 하면서 건강하고 젊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젊게 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이게 국어를 말하는 능력입니다. 갑자기 노화를 이야기하는데 이계국어를 말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를 동시에 배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실행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뇌가 노화되는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그런 연구소에서 두 개의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활 반면에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산만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가지고 신문지를 들고 밖에 있는 잔디밭에서 잠깐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우측에 어떠한 것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워야지 해서 그쪽으로 가서 그걸 치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애초에 왜 나왔는지를 순간 깜빡 잊습니다. 이건 일종의 치매 증상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계 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그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에서 권장을 하면서 영어와 중국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국민이 좀 더 건강한 삶과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와 습관이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되게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자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밝은 미래는 이렇다, 아니면 앞으로의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대화하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한 습관과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자극을 해줍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방식이 젊음을 유지해준다, 보장해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함께 있으면서 웃음이 넘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가 기분 좋은 정신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내가 이랬었지 라는 그런 과거지향적인 사고와 미래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생각이 컸었다라고 하면은 싱가포르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기대와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변에 있는 싱가포르 친구들한테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낮은 음주율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술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사람들이 음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기초 물가가 굉장히 비싸서인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류품은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면은 술을 한국처럼 많이 자주 마시지 못합니다. 소주가 한 병에 약 2만원 정도 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아가 되게 본인의 주량보다 많은 음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자리에서 3잔 이상의 그런 알코올을 한 번에 들이킬 경우에는 고량의 알코올로 간과 같은 그런 장기를 손상시키고 면역 체계를 굉장히 약화를 시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강력한 알코올로 뇌와 몸을 마비를 시켜버리면서 신체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그리고 노화를 굉장히 촉진하게 됩니다. 저도 싱가포르 초창기에는 친구들과 홈파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었는데 이제는 거의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죠. 그리고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적으로 운동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의 아버지 리컨유 전 총리는 도시 계획을 실행을 할 때 사람이 거주할 지역엔 최소한 2가지의 공공시설은 꼭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공원이고 두 번째가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에는 스포츠 센터나 아니면 리포츠 퍼실리티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물론 또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접근 용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콘도에는 기본적으로 수영장, 헬스장,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그런 퍼실리티들이 함께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기로는 싱가포르 국민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운동 외에는 할 게 많이 없어요. 술값도 비싸고 유흥도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일 끝나고 나면은 주로 집에 가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싱가포르 사람들은 운동을 하루의 일과처럼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말로 건강하고 젊은 삶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금연입니다. 싱가포르는 흡연율 최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금연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강력한 금연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문화로 자리를 잡았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의회는 소비자에게 충동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그 이유로 편의점과 같은 그런 소매점에서 소비자가 담배 및 전자담배를 볼 수 없도록 진열을 금지해버렸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고 담배에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부과하면서 사람들이 담배에 대한 그런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여버렸죠. 그 담배 한 값의 그 가격이 약 2만원 정도 합니다. 한국에서 4,500원인 거에 비하면은 한 4배에서 한 5배 정도? 네, 한 까치에 1,000원 이상이니까 말 다 했죠 이제.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담배가 얼만큼 몸에 해로운지도 잘 알려져 있죠. 매일 담배 한 까치씩 피면은 피지 않는 사람에 비해 수명이 15년이나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워킹 앤 라이프 밸런스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워라밸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규 근무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최대한 야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제 시간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업종과 직책별로 조금은 상이하겠지만 일상적인 업무량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충분한 여가 시간과 수면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젊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8시간 반 정도 자는 사람에 비해서 면역 체계가 약화가 되고 염증 및 혹은 신진대사의 그런 악화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더 많이 노출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사람마다 사는 사람의 환경과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느낀 싱가포르는 젊고 활기차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젊고 건강한 그런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향 영향력을 지금 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라는 것은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건축가 미켈란젤로는 55세 나이에 피렌체의 리전치아나 도서관을 설계를 했었고 또 63세 나이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했었습니다. 또 독일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 과학자인 괴테는 83세 나이에 파우스트를 완성을 했었죠. 정말 좋은 습관과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의 신체 나이보다 훨씬 더 젊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웠나요?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흥미로운 싱가포르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싱터뷰의 제이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